보철까지 다 완성을 하고 이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뼈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첫째는 이제 이 뿌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 뼈기 때문에 처음에는 뼈가 양이 많아 보여도 임플란트 심은 후에도 이 뼈의 흡수가 계속 진행돼서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그래. 예방적으로다가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있다가 임플란트를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이렇게 얇아져 가지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잇몸 바깥으로 보이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없어지지 않는 뼈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주 우리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모형인데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육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철물이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 뼈가 이렇게 있다가도 요 보철물하고 아니면 뭐 어바트먼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요 갭이 이렇게 외부 환경이라고 인식이 돼서 뼈가 이렇게 녹는다고 그랬어. 그지? 그런데 만약에 임플란트가 이만하고 육각이 요만한데 보철이 이렇게 어바트먼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거리만큼 뼈가 이렇게 녹는 게 적어진다 그랬어요. 이런 거를 플랫폼을 바꾼다 그래서 플랫폼 스위칭,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여기에 육각이 있고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철이 올라가는 일반 이런 임플란트가 이제 처음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렇게 된 외육각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노벨 타입 뭐 브로너먹 타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이런 임플란트가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 예전에 내가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이런 임플란트가 나왔어요. 여기 위에 보면 육각이 없어. 이 속에다가 육각을 파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어바트먼트에 이렇게 그 육각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그래서 내육각형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속에. 처음에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임플란트를 참 마땅치 않다 이렇게 봤던 이유는
이 잇몸 바깥으로 나와서 이 치아 형태가 좀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게 좀 넓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좁아요. 좁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선 가서 이렇게 좀 커져야 되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게 힘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걸 좀 그려보면 이렇게 가서 찡기는 거야. 찡기고 요 속에 이렇게 육각에 이렇게 물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약간 이렇게 테이퍼드 됐다고 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걸 세게 조이면 어떻게 돼? 더, 조금 더 들어가겠지. 그지? 그지? 조금 더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쐐기처럼 딱 찡겨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세게 조이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덜 조이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이게 교합이 높이가 일정치 않을 텐데, 그게 말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아까처럼 여기, 그러니까는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드는데 좀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등으로, 이렇게 위에서 수지갑을 딱딱 받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받쳐주는 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는 주로 썼어요. 특히 이제 구치부에는 힘을 딱딱 받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좀 과장되게 그리자면 이렇게 생긴 거에 뭐가 가서 박혀. 힘을 계속 줘봐봐. 그러면 많은 힘을 주면 이게 임플란트가 찢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겠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찢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실제로 찢어지는 사례들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아스트라라는 회사에서 아스트라 임플란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내육각 인터널 헥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꾹꾹 누르면 이게 조금씩 밀려 들어가서 이게 찢어버릴 아주 단단하게 받치지 않으면 그래서 아스트라 임플란트가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걸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버렸어. 이렇게 아스트라는 이 폭이 더 굵어지게 만든 거예요. 튼튼해지라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덴티움이라는 회사에서는 전부 웬만한 임플란트들이 이렇게 이제 브로너막 타입, 아스트라 타입 또 하나 얘기할 ITI 타입이라는 그런 걸로 만들어졌었는데 다 이렇게 복제한 거예요. 크기도 비슷하게 다 복제를 해서 아스트라 임플란트 처음에 나왔던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흉내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니 아스트라에서 갑자기 이 폭을 이렇게 줄여버린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아스트라 타입 그대로 옛날 아스트라 타입의 이 폭을 만들고 여기를 뭐 두껍게 좀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게 덴티움이야. 덴티움은 위에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요. 조금 변형을 한 거지. 뭐 각 회사마다 오스템 같은 데서는 아스트라 타입을 거의 하다가 최근에 또 이걸 또 좀 좁게 만든 그런 걸 또 만들어서 해.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임플란트 시술해서 망가진 분들이 왔다. 그럼 그걸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단종이 돼버린 임플란트들이 있어요. 그런 굉장히 예전에 이런 임플란트들하고 좀 달리 IMG라는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어. 이거 안 나와.
뭐 그런 게 많아. 그러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이 회사에서 만든 거나 이 회사에서 만든 거나 이 회사에서 만든 거나 부속품은 다 비슷하게 해야 뭐 이렇게 이제 망가져서 온다고 그래도 그걸 수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전부 다르게 만들면 이게 수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처음에 나왔던 이 브러너 막 노벨 타입, 아스트라 타입, 또 하나 뭐 ITI 타입이라는 그 세 종류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게 낫겠다. 적어도 부속은 외형은 어떻게 바꾸더라도 아스트라처럼 갑자기 이걸 좁게 만들어 버리면 속에 들어가는 부속도 다 다르고 옛날에 그러니까 나사도 좀 좁아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마땅치 않아요. 근데 왠지 회사들이 좀 커지면 자기네만의 사이즈를 또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거 뭐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근데 실제로 이 아스트라 임플란트라는 거는 대구치에서 썼을 때 이게 찢어졌다 이런 보고들이 간혹 있어요. 뭐 많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교합이 이렇게 낮아졌다 뭐 이런.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런 타입의 임플란트를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잘 보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뼈의 깊이까지 심어 놨을 때 요거는 보철물의 시작이 여기야 여기. 그지? 그러니까 저절로 플랫폼 스위칭이 어느 정도 돼 있는 형태라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잇몸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보철과 치주과 구강외과 이렇게 전공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데 치주과 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합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걸 또 좋아하게 돼. 요즘에 내가 이런 타입을 많이 쓰는 거는 디지털화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 스캔을 하는데 이런 거는 스캔 바디가 잘 없어. 이런 건 주로 스캔 바디를 만들 때는 여기에 맞게 만들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뭐 실제로 써봐도 그렇게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구치부에는 주로 이런 걸 쓰고 요 뼈 높이가 잘 유지돼야 되는 전치부에는 주로 이런 걸 쓰고 그렇게 했던 거야. 알겠죠? 인터널을 쓰는 거는 저절로 플랫폼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뼈 높이를 유지하는데 뼈 높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뼈가 있고 그 위에 살이 있으니까 그 잇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좀 원장이 왜 어떨 때는 인터널 쓰고 어떨 때는 익스터널 쓰고 그 차이가 뭘까? 이거는 꽝꽝꽝 씹어도 여기서 딱 받쳐주기 때문에 교합이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그죠? 익스터널은. 그지? 인터널은 아주 세게 조이면 이게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셈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가 찢어지기도 하고, 뭐 교합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뼈 높이가 잘 유지된다 하는 장점이 있죠. 근데 뭐 이 굵은 걸 써가지고 플랫폼 스위칭을 하면 할 수도 있지, 그지?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임플란트들은 대체로 이제 잇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잇몸이야, 잇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임플란트가 이렇게 자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이 두 뼈가 서로 다시 붙는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뼈 속에 심어서 이게 흔들리질 않아야 뼈가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할 때 잇몸을 열고 속에 임플란트를 넣고 다시 잇몸을 닫아 놓거든. 여기 안 건드려지지 않게 하는데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딱 여기 잇몸 높이까지 만들어 놓는
그런 임플란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임플란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잇몸 높이까지 심는 임플란트야. 잇몸 높이까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포스트 같은 거를 달아. 그리고 여기다가 보철물을 시멘테이션을 해. 그게 ITI라고 이제 요즘엔 이걸 만드는 회사가 스트라우만이라는 회사예요. 유럽에서 독일 계통의. 근데 이거는 봐요. 이거는 우선 보철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그지? 그렇겠죠.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면에서는 이게 여기서부터 뼈가 여기 있으니까 바이올로직 위드스라는 것 때문에 뼈가 흡수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기둥을 세워놓고 보철물이 마진이 어바트먼트가 아니라 이 임플란트에 닿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잘 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받쳐주는 것도 좋고. 나는 이거는 또 하여간 뭐 이제 보철에 좀 익숙하지 않은, 보철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수술을 막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쓰기도 해. 근데 나는 이게 참 못마땅한 게, 첫 번째,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뭐 단단한 뼈가 아니고 잔뜩 만든 뼈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어놨다 그러면 잇몸 바깥에 나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건드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약할 때는 이게 못 붙고 결국 빠질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이 뼈에서부터 잇몸까지 나오는 이 부분의 형태를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지? 그러니까는 이런 임플란트를 쓰는 경우는 대체로 뭐 그냥 이렇게 만들어놔. 여기 이렇게 좀 닦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 회사에서도 결국은 여기서부터 보철을 하는 그런 임플란트도 또 만들었어. 그래서 또 이름을 다 바꿔. 뭐 이거는 뭐 티슈 레벨, 이건 뭐 본 레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뭐 표면을 뭐 어떻게 나름 처리하기도 하고. 이게 한 가지가 이렇게 다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이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스위칭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런 형태가 제일 유리해요.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돼요. 위에서 받는 힘을 생각하면 이게 제일 이것도 괜찮지. 그렇지만 여기 바이올로직 위드스 받는 힘, 그 다음에 여기서 잇몸이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나는 이게 좋다 생각을 하고 계속 썼는데, 여러 가지로 또 뭐 이렇게 보철물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스크루 타입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임플란트도 아주 정확하게 심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보철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주로 이걸 많이 써요. 그래도 뭐 또 그 의사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개발자의 이름을 따르면은 뭐 브로너막 임플란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노벨이라는 회사에서 노벨 예전엔 노벨 파마 이런 회사에 있다가 그 회사가 팔려가지고 뭐 노벨 바이오 케어 이런데, 최초로 치면 이런 외육각형, 내육각형, ITI 타입 이렇게 뭐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각 임플란트가 다 장단점이 있다. 내가 시술을 할 때 어떤 데
사실 나는 이걸 쓰는 거는 그냥 시술의 편의성, 뭐, 그냥 포철처럼 그냥 인상 떠서 만들면 갖다 여기다가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이 보철을 또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뭐 이렇게 잘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이 부분의 형태까지 좀 조절할 수 있으면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 이상 임플란트 형태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기 이렇게 육각이 있었던 거는 어떤 거는 뭐 팔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이러면은 이 회사가 이제 문을 닫으면 이 임플란트 한 사람은 고쳐줄 수가 없어. 뽑아내고 다시 뭐 심어주고 그러기 외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는 뭐 주변이 망가지고 뼈가 망가지고 해도요. 뼈를 잘 만들 수만 있으면 뼈를 만들고 다시 해주면 거의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의 핵심은 뼈야 그냥 뼈. 뼈만 있으면 뭐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복이 안 된다. 사실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제일 절망적인 거지.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비용이 들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보철한 다음에 뼈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